자, 반갑습니다. 오늘 기술독립군 124차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고향 특례시의 물꽃나라 추진단장님이신 박대석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시죠. 예, 박수 소리가 우렁차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일은행, 대남은행, 주택금융공사, 또 최근에는 이제 칼럼니스트로도 이제 글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금융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복합 전문가다,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에 제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쓴 글 중에서 최근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글인데요. 참고로 여기에는 제 글이 한 300여 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역시 뜨거운 것이 챗GPT.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간 것이 윤 대통령 저출산해법 재택근무 활성화를 환영하며 제 글인데요. 제가 지난해 4월에 저출산 문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있고 해법은 재택근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름자가 큰데자 돌석자입니다. 돌석자는 이름에서 잘 안 쓰는데 좀 큰 돌, 좀 무겁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 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인 물꽃나라, 원래 이름은 꽃물나라 했었습니다. 제가 장명을 할 때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꽃물나라는 좀 어감상 좀 코믹한 면이 있다 해서 제가 좀 밀려가지고 물꽃나라가 됐고요. 물꽃나라 역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NFT 금융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ESG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 4월에 우연한 기회에 고양시 시장 선거에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를 좀 발전을 시켜보자. 마침 그분이 당선이 됐고, 고양시가 사실은 외관상은 굉장히 녹지 비율이 높아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1년에 30만 명이 오고 가는 배드타운입니다. 주요 원인은 기업과 일자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일산에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 예산을 보니까 1년에 그물을 정화하는데 10억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이제 고정관념이 없어가지고 옆에 한강물이 저렇게 지나가는데 무슨 정화비용을 10억이나 쓰나 좀 의아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프랭키입니다. 프랭키는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특히 NFT계의 세계적인 좀 유명세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고양시의 YMCA에서 저하고 몇 번 만났는데 홍콩에 있는 YMCA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시진핑 주석 때문에 제주로 이전을 해요. 근데 한 214억이 드는데 그것을 NFT로 세계적인 YMC가 프랭키 NFT 작품을 가지고 모금을 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나 같으면 그것을 214억을 제주의 청소년 YMCA 캠프를 바로 질 것이 아니고 공공성, 상업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져서 그 수익금으로 제주 이전 본부도 짓고 NFT를 사주신 도네이션에 참여한 분들에게 상업적 이익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물꽃나라를 구체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꽃나라는 간단히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고양시를 예를 들면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한강물을 고양시의 77개 하천하고 연결을 해서 시민들의 힐링, 시민들의 행복, 낭만을 주고 그 주변에 많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메카를 만들고 일자리와 힐링이 같이 하는 친수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물꽃나라 대상지는 부산, 포항, 남양주, 김포, 파주 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친수도시를 강원도에 만들면 아름답겠지만 관광객이 올까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지만 친수도시가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배후 인구가 약 한 500만 명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양시는 친수도시 워터프론트를 만들기에 최적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큰 챕터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어떤 강의를 나가건 글을 쓰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환경을 모르고 고개를 숙이고 눈앞의 것을 하다 보면 큰 흐름에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매크로 프로블렘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대한민국과 세계의 거시적인 문제, 그다음에 고양시 문제, 그다음에 작년에 약 77%가 그 자산 가치가 하락한 가상자산의 문제, 그다음에 STO로 재편되는 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본론인 물꽃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도 하나의 챕터에 한두 시간씩 걸리는 문제지만 간략하게 제목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쓴 글입니다. 세계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물론 그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아프리카는 좀 예의죠. 아프리카는 지금 청년층, 장년층들이 좀 많습니다. 이 문제, 큰 문제 속에서 가장 한국에 지금 당면한 문제는 리세션입니다. 사실은 경제 위기는 응급실에 가서 닝기로를 맞으면 되지만 장기 침체는 서서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지금 한국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무역 적자가 무려 12개월 연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 원인은 지금 반도체의 그 매출 하락과 중국의 그 전체적인 세계 공산품을 만드는 공장 역할이 줄어들어서 우리 대중국 수출도 24%를 감소를 했지만 이 문제는 우리한테 많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챗GPT는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이 챗GPT를 만든 엔진이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죠. 이 엔진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차를 만들 수 있는데 최초의 차가 AI 챗봇인 챗GPT입니다. 다양한 이제 그 AI 시대가 열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제가 늘 글을 쓸 때 앞 문장에 쓰는 말입니다만은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프로세스가 매뉴얼화되는 것은 모두 AI가 합니다. 그 다음에 AI가 디파인 해놓은 일은 그 행동은 로봇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프레카리아트 양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레타리아와 그 무산자 계급이 대규모로 불평등하게 양산되는 시대가 이제 프레카리아트 합성화인데요. 쉽게 이 이상이 75% 얘기하는데 지금 85%까지 나옵니다.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대부분 인간이 판단하는 노동은 물론이고 지금 노동 로봇이 다 나왔죠. 현장 감독 로봇 나왔죠. 인간이 판단하는 것도 로봇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한국은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돈 넘어 무엇인데요. 자꾸 유태인을 말씀드린 주이시라고 해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지만 현실은 노벨상의 20% 세계 인간이 살아가는 최초로 만든 전기, 증기, 기관, 백신, 하다못해 금융 모든 것이 다 유태인들의 창작품입니다. 근데 한국은 IQ로 유태인을 앞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뭐 지금 앉혀놓고서 시합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보도도 있지만 한국하고 유태인의 차이는 한국은 베끼기만 해요. 전부 급해요. 하지만 유태인은 자기네들끼리 자본 펀드 레이징을 해주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부가가치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도 고양시와 한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일이 물꽃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를 좀 안으로 들여다보면요. 고양시 문제로 보면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전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만 명 이상이 전출입이 되죠. 고양시가 사실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입니다. 분당 대비 같은 1990년대에 세워졌는데 아파트는 반값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작년 4월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고양시의 근로자의 80.1%가 외부로 출퇴근합니다. 그 지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재정 자립도가 32.8%입니다. 경기도 최하위권입니다. 제가 그 비율을 쓰는데 고양시의 GRDP는 화천보다도 적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고양시 분들은 고양시에 단톡방들이 있는데 그 방을 제가 들어가 보면 안타까운 것이 집값 오르기를 전부 기다리고 있어요. 최근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한다고 특별법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고양시가 지금 용적률이 183%인데 용적률을 500% 주면 그게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될까요? 근데 그것도 정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부 샘플로 한두 개 하고 좀 끝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역 가치를 올리는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물꽃나라로 기결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문제를 보면 저도 이쪽에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 거래 연령자의 20대에서 40대가 81%인데 작년에 77%가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제가 여기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면은 우리가 재테크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할 때 이제는 5가지로 합니다. 안전한 그 유동성이 좋은 예금, 주식, 부동산, 안전 자산이라고 금달러,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것도 엄연히 현존하는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들만의 리그만 했어요. 허구의 세상에서만 놀았어요. 인류 문명 문화를 발전 과정을 보면 어떤 것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인류의 불편한 문제를 해소를 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가상자산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폰지 사기에 가까운 흐름이 끝나고 결국은 증권거래소처럼 된다는 것을 제가 2년 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많이 정리가 되고 증권거래소처럼 제도권이 진입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가겠지만 이제는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돈을 잃는 분들도 적겠지만 돈을 벌 기회도 놓쳐진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같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랭키는 사실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전태일 기념관 사업하는데 본인의 작품을 NFT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3.1절 이전에 1919년도에 일본 한복판에서 한국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프랭키 그 배동신 화백도 그때 당시에 일본에 계셨지만 거기에 그 28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기획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국제 구호개발인 월드비전의 지금 홍보대사인데 조명환 교수님인데요. 지금 회장이시죠. 그래서 두 분이 NFT를 이용한 그 도네이션 프로젝트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시아 태평양 YMC 본부를 이전하는 214억을 작년 9월 27일서부터 이 프랭키 작품을 1,500개로 쪼개서 하나에 $10,000씩 해서 지금 한 60% 이상이 매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로 점점 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사실은 구글하고 MS하고 페이스북이죠. 여기가 손든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왜 그러냐면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공간이 아니고 인생 경험이 많은 우리 정구철 회장님 늘 말씀하시는 경험이 많은 자들이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런데 그 구글의 MS의 페이스북의 개발자들이 현실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게임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물꽃나라는 어떤 것이 있느냐 15가지인데 지금 한 14분 지났네요.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물꽃나라는
이게 제가 먼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여기 고양시에 한 12년 전에 그 시장과 군수 초기 군수를 하신 백성훈이라는 그 유능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보좌관 말씀이 고양시도 소득이 4만 달러, 5만 달러가 되면 한강물을 끌어들여 와야 된다. 베네치아처럼.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그 물은 재해를 방지하고 농사를 지는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물을 이용을 하고 그것도 넘어서 물속과 같이 이 친밀하게 지내는 친수의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역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일은 이제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 한국의 고양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와서 최소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그런 지역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랜드스케이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하고 가까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등 문제가 있는데 이 물꽃나라를 통해서 우기 때 많은 수량을 일시에 저장하는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디에다가 물꽃나라를 하느냐?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여러 가지 노선이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 한강을 지나가면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창릉천을 삼송에서 연결을 하면 북한산에서 역시 공릉천을 통해서 송천대교로 나갑니다. 여기를 2km를 연결을 하면 약 32km의 큰 그 베네치아보다도 큰 멋진 워터프론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철 노선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공청회 주민심이 또 이거를 추진하는 것을 당연히 어떤 공무원들한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는 먼저 메타로 만듭니다. 메타로 만들어서 NFT를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구매하신 다수의 참여자들, 지역 주민하고 공통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하려는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소위 마케팅 이것을 이 물꽃나라도 수로 양변에 토지 형질 공간을 변경을 하면 그것을 사줘야 돼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흔히 얘기하는 수지 분석은 쉽게 얘기해서 조성원가 대비 그 분양되는 상업용지를 40%만 분양을 해도 공공용지의 60%를 줘도 이게 수익이 막대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코드로 말씀드리면 32km 기준으로 폭을 150m로 반만 16km씩 하게 되면 약 145만 평의 수변 공간이 생깁니다. 그 중에 60%는 조성을 해서 공공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을 하고 40%를 적정한 용도로 구분을 해서 분양을 하는 개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단순한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복잡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간 계획을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것을 지금 따질 수는 없고 참고할 수 있는 송도 프로젝트 또 경인 아라뱃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소위 그 내부 수익률은 20% 이상, 투자 수익은 전체적으로 그 6조 6천억이 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대장동이 왜 문제냐면 발생되는 이익을 소수한테 그것도 권력을 위해서 독식을 해준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저도 은행에 있을 때 국민주를 했습니다만 다수의 참여자에게 투명하게 분배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허가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법적인 문제는 요거 한 9가지 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하천법,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 등등 해서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오늘 제 이거 웨비나 하는 여기에 지금 토목환경공학 박사이신 김영석 박사님도 옆에 계시는데요. 그 기술적으로는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기 때 물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km면 이론적으로는 1km마다 수상 터미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 문제가 없다. 경제적 타당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사업 타당성은 이것을 조성해놓으면 그 용지를 누가 살 거냐. 고양시 인구가 108만 명이고 서울의 한수 이북은 500만 명입니다. 옆에 김포와 경기 북부가 약 한 25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꽃나라는 사업 타당성이 굉장히 우수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면 이것을 하는 사업 주체가 좋은 곳이 아니고 물꽃나라 경제효과는 3년간 생산 그 GRGP죠. 경제가 67조 원이 올라가고 부가가치가 31조 원이 늘고 세수가 3조 1조 1천억 원이 는다. 고용이 34만 명이 늘려가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에 그 한국위성 개정 개발 및 구축 방안 연구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유추한 겁니다. 참고로 베니스의 연간 관광객은 약 3천만 명이 됩니다. 거기는 수로가 4km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대상 수로는 약 32km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잡아도 3년 동안 1억 명 이상의 관광객은 모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역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NFT 매수자의 수익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투명하게 하고 수익을 다수의 참여자한테 공유하고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인허가는 왜 니네한테 해주냐의 문제, 남은 것은 해결이 된다고 저희는 전문가들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는 사실은 초기 자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희도 이 버젯을 설계를 할 때 한 50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프랭키의 NFT를 이용하기로 했고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는 금년 6월까지 STO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입법 예고를 하고 내년서부터는 이제 STO를 가능합니다. STO가 가능화되는 것은 어떤 기업이 프로젝트의 이익을 가지고 주식형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연히 프랭키 작품으로 지금 작품이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거를 가로 세로 1040개씩 고양시민 숫자처럼 108만 개로 NFT를 발행을 해서 개당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3,000원에 팝니다. 이게 이미 지금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55,000원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랭키는 이 판매 대금 중에 50% 이상을 물꽃나라 SPC에 투자를 하고 물꽃나라 SPC는 이 투자 자금과 인적, 물적 자본을 결합을 해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프랭키한테 배당을 하고 프랭키는 보너스 형태로 주는 걸로 법률적인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는 다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꽃나라 SPC를 설립하고 NFT에게 보너스 형태로 지급한다. 사업 수익 보장형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누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부 지금 저희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존의 관행대로 이것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당장은 편할 것 같지만 다 사양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업적 진행 절차가 크게는 한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 과정을 전부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문제가 생겨서 보류가 되고 조건이 충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NFT가 등락이 되겠죠. 저희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고 지금 추진하는 분들은 NFT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사실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랭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물꽃나라로 지금 본인의 욕심은 환경운동을 선도하는 아티스트로 다시 재도약을 하고 싶은 그 순수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입니다마는 샤르트르는 이 현실적인 문화예술, 재능 있는 분들이 안가주망이라고 그러죠. 엔게이지먼트. 현실 참여를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아티스트가 전 프랭키다. 이렇게 지금 제 이름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랭키는 연세대학교 성남경원에서도 그 NFT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많은 인기를 끌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꽃나라 SBC는 크게, 작게는 7개 파트가 구성이 되면 크게는 인허가 추진팀, 물꽃나라 메타버스 추진팀, 재무금융팀으로 나눠집니다. 다 아시는 거고, 여기서 메타버스는 왜 필요하냐면 이 물꽃나라를 하려면 첫 번째 스케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기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기초 설계를 할 때 이 메타버스의 이 일반 토목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걸 설계를 하려면은 보통 하나 시뮬레이션 하는데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맙게도 그 유력한 회사를 하나 찾았죠. 그분하고 지금 기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는 마스터 플랜 팀하고 인허가 설계 팀하고 스케치를 같이 합니다. 주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투뎁스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구축을 할 때는 메타버스는 분사를 하고 기초 설계와 마스터 플랜은 실제 오프라인의 개발 사업을 하는 파트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꽃나라를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유사 참고하는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이 있습니다. 2027년 지금 완공 목표인데요. 지금 6,215억인데 지금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제가 많은 참고가 됐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공 프로젝트는 민자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공공 국책으로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분이 자기의 업적을 시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놓고 그 뒤부터는 관성적으로 갑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그냥 예전에 기획된 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은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깊이 연구를 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인 아라뱃길인데 이거는 워터프론트 사업이 아니고 고질적인 그 홍수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해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 경인 아라뱃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물꽃나라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송도가 하려고 했던 그 워터프론트를 인구가 충분히 있고 지역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여건이 좋은 고양시하는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것을 참고할 사례들은 이태리에 이제 베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터프론트가 가장 잘 돼 있는 것은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입니다. 거기는 이제 나라 자체가 그 해수보다 작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친수 도시가 기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완벽하게 지금 구축이 돼 있죠. 그다음에 중국의 수저우, 러시아의 상테트브루크, 벨기에 뷰르헤 등등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운하 도시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물꽃나라를 사실은 작년 10월서부터 추진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기사를 보면 물꽃나라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물꽃나라와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것과 같이 통합을 해서 우리 물꽃나라가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양시가 2025년까지 수변명소 30곳을 조성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발표를 했죠. 서울시가 그 런던 아이에 크게 돌아가는 그 대관람차, 이 서울링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벤치마크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역시 그냥 베끼는 거죠. 창의적이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경제 규모가 아니고 문화와 철학에서 가치를 먼저 선도적으로 창출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서울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섬을 만들죠. 근데 서울은 아쉽게도 한강을 고양시처럼 끌어들여서 워터프론트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한강을 쓸 수 있는 중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는데 저희 그 노선 중에 초입인 창릉천에 환경부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인허가 리스크는 환경입니다. 근데 환경부가 공모를 해서 경기도의 하천하고 통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모를 했는데 고양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구체 설계가 들어가는데 북한서부터 한강까지 흐르는 창릉천에 우리 같은 곤돌라가 다니고 수상터미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목욕을 하고 자전거길을 만들고 하천을 정비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물건나라 SPC하고 이 사업을 좀 연계를 해서 좀 정부하고 같이 코워크를 하는 것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우리는 연계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고양시에는 불행하게도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을 하면 고양시를 활용을 했죠. 수색에 있는 34단도 그렇고 창릉지구도 그렇고 덕은지구도 그렇고 향동도 그렇고 고양시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주택 공급량은 늘렸지만 고양시의 장기적인 그 발전 방향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몇 가구 공급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양시를 활용을 해서 고양시에 주택을 가시신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의 호수공원을 추진했다가 수질 관리하고 수량 확보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이것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소위 워터프런트 하천 정비 사업이 우리 물꽃나라가 본격화되고 언론을 타면서 회자되고 있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물꽃나라와 대한민국과 지역의 그 친수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꽃나라 메타버스입니다. 저희는 물꽃나라를 메타버스부터 만듭니다. 사실은 물꽃나라라는 전형적인 그런 개발 사업은 다들 아시는 분야입니다. 인허가 받아서 용지 사서 수용해서 그 돈 잘 되는 상업용지 아파트 져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물꽃나라는 메타버스부터 실제 가상으로 먼저 만들어서 그걸 현실화합니다.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물꽃나라 오프라인 프로젝트보다 물꽃나라 메타버스 사업이 저는 단언하는데 1000배, 수천 배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빅 프로그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S도 구글도 페이스북도 실패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를 만들 모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그 리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만들 물꽃나라를 메타로 만들어서 낚시터도 만들고 스타벅스도 집어넣고 맥도날드도 집어넣고 나중에 그것이 실제 물꽃나라 오프라인의 물리적 공간에도 배치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메타버스를 통합화하고 표준화하고 확장화하고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오가는 온오프라인을 오가는 인증과 결제가 우리 물꽃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또 제가 글을 쓸 때도 자주 제가 만들어서 인용하는 글이지만 초거대 AI가 로봇도 필요 없이 사람도 필요 없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물꽃나라는 그
위에서 말씀드린 기초적인 스케치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기초 설계를 하고 메타버스를 만들 때 저희는 지금 AI 챗봇 같은 초고대 AI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메타 물꽃나라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큰 거시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5대 메가 트렌드와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10대 범용 기술 10가지를 다 결합을 해야 됩니다. 도시화의 가속,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인구 구조의 변화, 글로벌 경쟁력의 이동, 기술의 도약, 이 메가 트렌드에 합쳐진 생명공학 기술, 나노 기술, 인공지능 기술, 3D 프린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이런 범용 기술이 다 결합이 돼야 됩니다. 물꽃나라는 32km에 약 4만 5천 평의 32개의 존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것을 마이크로 빙하고 챗GPT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여기 올릴까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32개 존에는 음악, 미술, 케이팝, 댄스, 문학, 디지털 센터, 체육, 역사, 세계 유명, 관광 이미테이션, 반려동물 존, 아쿠아리움, 명품 상가, 한국문화, 체육 등 이것이 연관성이 있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천년을 갈 그런 존을 만듭니다. 창조적인 예술 사업입니다. 물꽃나라 사업은. 자전거 길, 산티아고보다 더 멋있는 산책길이 생기고 요트 등이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물꽃나라에는 기술 독립군과 같은 한국의 최첨단 IT, 끊임없이 창조하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중복 투자를 서로 효율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기술 독립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꽃나라는 지금 한 4분 남았습니다. 물꽃나라는 지금 NFT가 지금 추세를 세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잘 진행이 돼서 5월 중에는 50억 이상의 SPC가 생기고요. 시뮬레이션을 금년 연말까지 끝냅니다. 그래서 피지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타당성 분석 보고로까지 금년 12월까지 끝내고 전체적으로 인허가까지는 여유 있게 3년을 보고 있고요. 실제 물꽃나라는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준공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존마다 하나씩 우리가 왜 이태리나 유럽에 가면 성당 하나 만드는데 몇백 명씩 만들지 않습니까? 용지는 분양을 해서 경제적인 타당성 수익 구조는 마치되 그 32개의 존은 여유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꽃나라의 그 저희의 필요한 걸 가지고 기술 독립군에서 만든 ESG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꽃나라는 NFT 금융을 활용한 ESG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이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ESG 목표에 물꽃나라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꽃나라는 결론적으로 NFT 금융을 위한 ESG 프로젝트이고 대한민국과 지역의 기업과 관계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화시키고 지역가치 상승으로 세수 증대를 일으킵니다. 프랭키 환경 NFT에 상업성을 가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공공사업은 왜 헤지펀드들이 다리 놓고 길 놓고 하는 민사사업을 전부 헤지펀드만 합니까? 우리 한국의 건전한 자금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익까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아시아와 대한민국의 대표적 명소가 될 겁니다. 물꽃나라는 세계 최초로 가상을 리얼라이제이션하는 메타버스가 됩니다. 또 챗GPT를 활용하는 선도적 메타 사업이 됩니다. 우리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기술 독립군의 정주철 회장님이 초기에 좀 엉성했던 그 문제들을 좀 탄탄하게 구조화시키고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일단 채팅 올라온 것부터 한번 얘기를 좀 보실까요? 맨 처음에 채팅 한번 보십시오. 박승희 전무님이 메타버스의 주 사용자가 시니어들이 된다는 점에서 관점은 새롭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제가 채팅창을 어떻게 보죠? 제가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네.
메타버스의 주 사용자가 시니어들이 돼야 된다는 관점이 새롭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전부 메타버스에 전부 논다고 여태까지는 전부 사고가 굳어져 있었는데 시니어들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관점이 새롭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 나왔네요.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죠.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우리가 캘리포니아의 서부 개척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메타버스를 서부 개척 시대라고 봤을 때 뭐부터 만들까요? 바부터 만들죠. 인이라고 해서 여인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 세계를 살아본 경험 있는 중장년층들이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성이 아니고 결국은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도 지금 메타버스의 실패의 원인이 아바타를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고 게임을 만드는데 치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떨어지죠. 근데 중장년층들은 여기에는 그 쉽게 얘기해서 온오프라인에 연계될 수 있는 커피점을 만들 수 있겠구나. 아니면 여기에서 금융을 만들 수 있게 이거를 잘하는 것은 현실적인 경험이 많은 장년층들이 메타버스의 사실은 주 사업자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젊은 층보다는 우리 시니어 층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들 젊은 층의 IT 기술과 이 시니어 층의 경험 기술이 됐었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 박승희 전문의 고양시의 30년 주민으로서 상당히 프라미싱한 계획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우리 한번 수요일 날 2시에 하니까요. 한 번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진호 박사님이 창조적인 이노베이션이네요. PM 관점에서 마스터 플랜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셨네요. 예, 조금 전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한 100억 정도 이상 가는 프로젝트들은 그 회계법인, 법무법인,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사 2개 회사 이상,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물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관련된 특화된 전문가 집단에서 타당성 분석 보고를 피지빌리티 분석 보고를 하면서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이 우리 정도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스케치와 시뮬레이션을 이기에 좀 용어 설명을 드리면 스케치는 특정 지역이 없이 그냥 가상으로 그려본 것이고 시뮬레이션은 그래도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지역을 놓고 그 현실화 시키려는 것이 시뮬레이션이고 기체 설계는 당장 그 인허가를 추진해야 할 때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보이시는 동영상이 심시스 글로벌에서 약 한 2분 정도로 만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스케치 모습인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창릉천하고 공릉천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걸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3년을 보고 있고 준공은 기본적인 그 통수가 돼서 준공은 6년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다른 분 이제 직접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네. 또 이제 우리 김영인 박사님 오셨네요. 박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의 기술적 한계는 이게 잠깐만요. 메타버스의 기술적 한계는 소프트웨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긴스로 정의하며 콘텐츠와 기기의 개발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메타가 수천억 투자를 받아서 투자가 회수는 몰입 가상 환경에서의 서비스가 불가해지므로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다. 고양시의 꽃물나라 메타버스는 모델링부터 시작해야 될 듯합니다.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전문가로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고요. 질문하신 분의 지적에. 저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액세스의 문제입니다. 지금 VR, AR 글라스 사실은 안경도 불편한데 그 고글 같은 걸 쓰고 하는 액세스 문제를 사실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또 신체에 손을 대는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액세스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하지 않으면 메타버스는 영원히 그냥 수준 높은 인터넷으로 끝난다. 액세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적하신 대로 콘텐츠의 우선순위, 경중돼서 완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고령화에 문제가 있지만 고령화에 돈이 되는 것이 고령화의 안티에이징, 젊게 해주고 안 늙게 해주는 것을 기술 개발이 왜 되냐면 그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의 콘텐츠도 그 안에서 돈을 살 수 있는,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경중돼서 완급을 따져서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년층들이 잘 로드맵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진입의 청년 기술과 활용의 장년 경험이 융합되어 꽃 피울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셨고요. 우리 박승희 목사, 시니어들이 메타버스에 접근할 때 가장 큰 장애 하나였던 사용자 저작 툴 활용이 생성 모델이 나오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씌워질 전망이기에 메타버스의 시니들의 적용 가능성이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진다는 새로운 관점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주셨네요. 사업의 가상 실현이 최선 비용으로 메타버스에 실현해 볼 수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에 요점이 퀘스천 질문 포인트가 어떤 것이었죠? 제가 메모를 하다가 잠깐 놓쳤습니다. 시니어들이 메타버스에 할 수 있는데 생성 모델이 지금 나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에 공감합니다. 의견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가 사실은 나중에 이게 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챗GPT 챗봇의 그 얼리 어댑터입니다. 그 지금 글을 세도가 지금 한 9건 정도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장년층들이 챗봇의 그 굉장히 강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글을 쓰다가 미완성인데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다는 거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이제 경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글을 청탁을 받아서 쓰다가 만 건데요. 좀 빠졌네. 최진석 교수도 저하고 생각이 공감인데 그분도 계속 얘기하는 게 질문입니다. 답을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창의적이지 못해요. 끝없는 질문하는 사람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넘어가는데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지식적 그런 거는 많이 양이 있지만 이거를 사유화해서 내재해서 질문할 수 있는 단계는 장년층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끊임없는 독서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사색도 하신 분들이 챗GPT의 그 최강자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말씀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가 뉴욕에서는 한 10억 정도 해요. 챗 GPT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3억, 4억에도 지금 못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챗 GPT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기술 독립군에 모이신 분처럼 끊임없이 창의적인, 혁신적인, 그다음에 무한한 시행착오를 겪고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초고대 AI 시대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제가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예, 제가 어저께 그 도산안창 흥사단 그 초거대 AI 그 네이버 하정우 박사님 강의를 직접 가서 들어봤는데요. 결국은 질문의 문제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학문을 한다고 그러죠. 학문을 닦는다 이런 얘기. 학문이 뭐냐면요. 질문을 배우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시절이 다시 왔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백투더 베이직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시 왔다. 이제 이런 부분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 질문해 주실 분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실 건가요? 자, 질문 전에 그럼 제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큰 부분인데 융합적으로 많이 붙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더 대한 이해를 좀 하시려면요. 수요일 날 2시에 우리 고향사랑 포럼의 정례 회의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오시면은 충분하게 서로들 토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하면 융합적인 부분이 된 것이 NFT라는 디지털 기술이 이 부분이 전문이 첫 번째로 됐고요. 두 번째로는 수로 도로와 같은 부동산 기술이 여기 접목이 됐고요. 또 이 부분이 프로젝트로 전부 이어져야 될 나름대로의 금융 기술이 여기에 또 접목이 됐고요. 여기 부분에 또 물 문제가 들어가는 환경 문제가 여기 환경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부 태양열과 수열과 지열을 전부 합치는 넷제로 탄소 중립 문제에 에너지 기술까지가 들어가는 아주 융복합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단순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참여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이것이 뭐 함부로 뭐 10,000개 뭐 10% 이렇게 그 NFT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분산하기 위해서 1인당 100개까지밖에 구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좀 필요하시고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식이고 이런 부분이고 가상자산이고요. 남의 얘기 듣고 하면 절대로 부자가 못 돼요.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제가 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메타버스 컨셉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게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메타버스 팩토리를 지었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잠깐요. 이게 울리고 하울링이 일어나니까요. 이거 채팅으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채팅으로 좀 해주세요. 채팅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채팅 전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채팅이 올라오거나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나름대로 할 테니까. 회장님, 지금 질문을 한 거보다는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뭐 메타버스를 일찍이 메타버스가 나오기 전부터 모델 앤 시뮬레이션 이제 공학 박사로 전공을 해서 최근에는 지금 꼬물나라 전에 이제 미군들이 쓰고 있는 이제 합성 훈련 환경이라는 거기에 이제 공통 운영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가상 환경, 그다음에 몰입 환경, 반몰입 환경에 그 환경을 조성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꽃물나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35km의 가상 환경을 먼저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 환경에 필요한 그 일종의 이제 컨텐츠면서 이제 주로 3D 지형이 되는데 지형을 돌릴 수 있는 연출할 수 있는 렌더링이라는데 렌더링 할 수 있는 엔진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엔진을 지금은 챗 GPT가 해주는 거는 일부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 게임 엔진으로 그 평면 엔진에서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우리가 꽃물나라에 그 질문을 해서 뭘 만들어 봐야 제 생각인데 궁극 목표로 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약간의 리빙 또는 뭐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인 박사님 거에 질문에 대한 부분을요 바로 우리 박대수 단장님이 좀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제가 김영인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스케치하고 시뮬레이션하고 2뎁스, 3뎁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심시스 글로벌이
지금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워게임, 원 시뮬레이션을 지금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게 지금 좀 안보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저도 같은 고민을 한 것이 지금은 메타버스를 가지고 스케치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기초 설계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경중대에서 완급 우선순위는 뭐부터 해야 될 거냐는 구체적인 물꽃나라를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구성을 하면 관련 기술이 선행이 되겠죠.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까지는 심시스 글로벌이 지리정보 DM이라고 해서 공간정보 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사 관련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고양시에 12cm짜리 디지털 지도를 얻는 것이 35억입니다. 그거를 가지면 지금 말씀하신 수로를 만들고 가구까지 로드 1, 로드 2, 로드 3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 돼 있고 거기에 어떤 샵을 놓고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것은 구체적인 기술을 문제는 투뎁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고민도 우리 물꽃나라 멤버들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물꽃나라 메타버스는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술이 통합이 돼야 되고 그중에 어떤 기술은 표준화가 돼야 되고 핵심은 인증하고 결제입니다. 인증하고 결제가 된다는 얘기는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법률적인 행위가 바로 오프라인에서도 연결이 되고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소위 결제 일이 현실적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극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물꽃나라가 왜 1000배 이상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냐면은 확장성입니다. 지금 서울도 메타로 만들었죠. 뭐 각 지방도시 만들고 있죠. 저기 어제 서울 보니까 142명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메타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물꽃나라는 기본적인 유자를 가지고 갑니다. NFT 매수자하고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면 관련 기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업체를 우리 기술 독립군의 이런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찾아서 비딩을 해서 하나하나 모여서 투뎁스 정도 가서 물꽃나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저는 단언하건대 마이크로소프트도 못하고 페이스북도 못하고 구글도 못한 메타버스의 헤게모니 이니셔티브를 한국에서 잡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영인 박사님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서로 MNS하고 이런 부분들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수요일 날 저 같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메타버스 컨셉과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공장 컨셉과 유사한가요? 메타버스로 실제 들꽃나라 환경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해하면 되나요?를 바로 다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제가 좀 하나 정리를 하면은 이 부분을 메타버스라는 요소 기술의 총합으로 접근하는 것을 당연히 기반으로 하고요. 기술은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메타버스에 살고 우리 고양시 시민들의 어떤 인문학 관점 입장에서 돈을 벌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에 대한 부분까지를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기술과 인문학의 총합적인 부분으로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전부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결제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 부분을 너무 기술적인 한 부분을 계속 앞으로 우리들이 모아야 되니까 우리 전체적인 중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태석 단장님이 한번 코멘트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꽃나라 사업은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지만은 제가 사실은 디벨로퍼 자격증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보면은 단순한 택지 개발 사업이고요. 수로는 도로하고 같습니다. 단지 한국의 그 인허가라는 것이 특히 환경이 만만치 않은데 저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고 다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는 문제가 없다. 앞당길 수 있다. 그 대신 추진은 투명하게 하고 물꽃나라 메타버스는 초기에 시뮬레이션까지는 지금 기존 멤버들을 가지고 하지만 투뎁스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유수한 메타버스
최고들이 모여서 물꽃나라 메타버스를 만듭니다. 한국이 이제는 베끼지 말고 모방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를 한번 선도해 봅시다. 물꽃나라의 정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물꽃나라 프로젝트가 개인과 고향 특례시와 대한민국의 운명 바꾸기 프로젝트로 저는 이 부분을 내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박대석 큰돌, 박대석 단장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